대학교 전공 선택 그냥 성적 맞춰서 고르면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전공에 따라 어떤 자격증을 따게 되는지, 졸업 후 어떤 업계로 진출하는지, 심지어 연봉과 워라밸까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2025년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망 전공 10가지를 학과 소개, 자격증, 진로까지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진로 고민, 방향이 확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학진모 TV. 간호학과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 중 하나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주요 대학의 간호학과 입시 경쟁률은 평균 10대 1을 넘었으며 서울 주요 대학 간호학과는 20대 1을 넘는 곳도 있어요. 또한 전문대학교 졸업자나 타전공 학사 출신들이 간호학과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 편입 경쟁률 역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간호학과 졸업 후에는 국가고시인 간호사 면허시험을 봐야 해요. 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어요. 종합병원, 대학병원, 전문병원, 보건소, 산업체 건강관리실, 학교 보건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간호 컨설턴트, 심지어 해외 취업, 유학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법 개정이나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간호 인력 채용이 확대되고 있어요. 게다가 의사, 간호사 간 역할 분담이 확대되면서 간호사의 역할 자체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리치료학과와 방사선학과는 전문 의료기사 양성과정으로 졸업 후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요즘엔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의료기술직인데도 상대적으로 편입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라 최근엔 타전공자들의 관심도 엄청 높아졌어요. 물리치료학과는 단순히 체육이 아니라 재활 전문가로서 근육, 신경, 자세 교정까지 다루는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방사선학과는 엑스레이, CT, MRI 같은 의료 장비를 다루는 학과예요.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는 모두 병원 내 필수 보건의료 인력입니다. 특히 점차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재활치료와 영상진단 분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전공 모두 국가면허로 인정받고 실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 기술직이기 때문에 학비 대비 취업 성과도 뛰어나고 진로 방향도 명확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유보통합 얘기 많이 들으시죠? 현직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분들은 모르실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도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간을 출범할 계획이고, 그런 만큼 교직이수 과정을 거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유아교육과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인 거죠. 유보통합으로 인해 현직 보육교사분들은 아동학사학위를 취득해서 유아교육 대학원 진학 후 5학기 교직이수 과정을 수료하고 유치원 정교사 2급을 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졸업하면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 또는 키즈 컨텐츠 제작 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해요. 요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정말 많이 높아졌죠? 멘탈 관리도 실력이다라는 말, 이제는 그냥 밈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학교, 직장, 가정 안팎에서 우울, 불안, 번아웃과 같은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심리학과나 상담심리학과 전공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부터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 학교 및 공공기관에 전문 상담 인력 확충을 공식 추진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상담교사 확대 배치 뉴스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심리학 전공자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격증도 준비할 게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요리치료사 등이 있고, 요즘은 MBTI 해석 자격, 감정 코칭 지도사 같은 사설 자격증도 꽤 인기예요. 졸업 후 진출 분야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정신건강센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전문상담교사, 공공기관 상담직 공무원, 기업 HR 부서. 최근 공무원 직렬 중에서 상담직군 선발 인원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서 안정적인 진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꽤 매력적인 전공입니다. 요즘 진짜 어디서든 AI 얘기 안 나오면 이상한 시대죠.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학들도 발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같은 주요 대학들이 아예 인공지능학과 또는 AI 전공을 따로 신설하거나 기존 컴퓨터공학과에서 분리해서 운영 중이에요. 그만큼 이 분야는 누가 먼저 제대로 배우고 실력을 쌓느냐가 관건인 시장입니다. 졸업 후 진로도 정말 다양합니다. IT 대기업의 AI 개발자, 금융권 데이터 분석가, 마케팅과 이커머스 기업의 고객 데이터 분석팀, 헬스케어 기업의 AI 연구 등 분야도 엄청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담으로 AI 개발자들은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 수평적 조직 문화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에요. 성장 가능성, 연봉, 워라밸 다 잡고 싶은 분들한테 진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컴공 분야는 요즘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정말 많은데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뽀 상태는 맞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 오해도 좀 있어요. 레드오션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취업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이지 전공 자체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개발자의 경우 출퇴근 복장이 자유롭고 수평적 분위기, 재택도 되고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정말 큰 메리트죠.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사, SQLD, 네트워크 관리사,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거의 필수죠. 그리고 요즘은 자격증보다 내가 만든 서비스, 앱, 프로젝트 이런 실무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취업할 때 더 영향력이 있어요. 진로는 웹 개발, 앱 개발, 게임 개발, 인공지능 개발, 스타트업 CTO까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요즘 대기업 취업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전공 중 하나, 바로 전자공학과 그리고 반도체공학과예요.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과 같은 대기업들이 전자, 반도체 전공자들을 환영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격증은 전자기사, 반도체 설계기사, 정보통신기사 등을 취득하고 취업은 대기업 취업 비율이 정말 높고 연봉 수준도 전체 전공 중 상위권이에요. 국가가 밀고 있는 산업이라 정말 강력한 전공입니다. 이 전공들은 실험실에서 시약을 가지고 노는 전공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산업을 움직이는 진짜 기술직 기반 전공입니다. 화학공학과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의 모든 물건, 화장품부터 플라스틱, 전기차 배터리 전부 화학 공정을 거친 결과물이에요. 소재공학과는 결이 조금은 다른데요. 뭘 만드는가 보다 무엇으로 만들까에 집중하는 전공이에요. 금속 재료, 세라믹, 고분자, 반도체 소재, 나노 소재, 복합 소재, 기능성 신소재 이런 걸 분자 단위로 분석하고 설계합니다. 즉, 기계, 전자, 화학 전공 모두랑 협업이 잘 되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취업할 때도 다양한 산업에서 러브콜이 옵니다. 자격증은 화공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식품관리기사, 신소재기사 등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취업처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현대오일뱅크 등 기업 이름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특히 배터리, 수소연료, 탄소수제 쪽은 지금 정부에서도 투자를 엄청 때리고 있는 분야라 이 전공자 수요는 당분간 절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상기후, 탄소중립, ESG 경영 이런 단어 하루에 몇 번씩 보는 느낌이죠. 그만큼 지금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산업은 없다는 시대예요. 이 세 전공은 그 중심에 있어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공이라는 말 딱 맞습니다. 먼저 환경공학과부터 볼게요. 이 전공은 말 그대로 지구 살리는 기술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 다음은 ESG 경영학과예요. 요즘 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려면 ESG 평가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공이에요. 요건 특히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최근 ESG 관련 직무 공채가 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입니다. 이건 기술 쪽에 가까워요. 친환경 에너지 플러스 효율 시스템 설계 쪽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준비하는 자격증으로는 환경공학과는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 처리기사, 에너지공학과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기사, 에너지 관리 기능사 등을 준비합니다. 진출 분야로는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기후에너지 관련 공기업, 대기업 ESG 전략팀, 지속가능 경영실, 탄소배출권 거래소, 친환경 인증기관, NGO 등 굉장히 다양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정부, 기업, 국제사회가 전부 투자하는 분야여서 실력과 자격증이 뒷받침된다면 지속가능한 커리어까지 가능합니다.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관리자가 부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혹시 이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로도 회사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시대예요.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는 사고 나면 책임지자가 아니라 애초에 사고가 안 나게 만들자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전공이 바로 안전공학과예요.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는 필수로 준비를 하고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안전공학기사, 가스기사까지 준비를 합니다. 진출 분야로는 대기업 EHS팀, 건설사 안전관리부서, 발전소, 공항, 철도 등 중대시설안전운영팀, 안전진단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회사,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공공기관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전공자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안전공학의 역할도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공들을 하나하나 진짜 현실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전공은 단순히 내가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에서 일하게 될지 그 전부를 결정하는 시작점이에요.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엔 전공 선택이 더더욱 중요해졌고요. 정보 한 끗 차이로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준모TV였습니다.